네, 안녕하세요. 설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성여고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보시면, 우리 23문항 객관식 100%로 이루어져 있고요. 객관식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적은 편이지만, 이번에 조금 어렵게 시험에 출제가 됐죠. 우리 한 문항당 4점 내외여가지고, 이제 배점이 조금 크게 되어 있는 편이고, 배점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 3.8, 3.9, 뭐 4.1, 4.2 이런 식으로 가면서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보통 소수점 조금으로 학생들 등급이 많이 갈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네 분이서 들어오셔서 6문제씩 출제를 하시고, 우리 이번에 조금 문제였던 부분이 2025년에 저희가 시험이 진짜 쉬웠습니다. 한성이. 그래서 기출을 다 풀어보셨겠지만 기출을 풀고 요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올해 갑자기 문제를 받고 조금 당황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 쉬었고 그 재작년에 조금 더 지역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난이도가 엄청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짝 올라갔는데 사실 다른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정말 어려운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막 진짜 어렵다. 막 이거 막 못 풀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기존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기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출제 기조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 작년에 100점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거의 1등급이었었고 그 다음에 96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배점 낮은 문제 하나 정도 틀린 친구들이 몇 명 1등급으로 같이 묶여져 들어갔었는데 이제 올해는 사실 잘 예측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반에 2개 틀린 친구들까지가 꽤 있기 때문에 2개 선에서 좀 잘리지 않을까, 91, 92 선에서 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한성이 항상 기대를 하면 기대보다 살짝 낮게 나올 때도 있어가지고 정말 뭐 그렇다면은 뭐 3개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을 한번 보실 텐데, 일단 기본 유형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몇 개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그대로 평이하게 예년과 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해볼 텐데, 이거 보시면, 이거 항상 엄청 대비를 많이 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나오겠거니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 모의고사는 뭐냐면 학원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학원에 신청해서 재원생분들 모의고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타과목 듣더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를 받아서 풀면 그 모의고사 문제 사실 절반 이상 거의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받아서 푸시는 게 좀 좋았죠. 이거 받아서 풀면 좋고 이거 만약 못 받은 친구들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이거 학원 신청 기간 신청을 못 했는데 저희 뽑아주세요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그래서 요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재. 이거 딱 보시면 이거 항상 엄청 많이 푸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쭉 해놨는데 우리가 대비 못할 유형은 없었다. 제가 그림 있는 것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못하는 유형이 크게 막 있진 않았다. 대부분 다 일치했었고, 보기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만 보고 가져왔는데, 보기도 우리가 충분히 교재에서 많이 풀거나, 모의고사 대비 문제에서 풀거나를 무조건 했던 것들이 거의 90%다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두세 문항 이상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거는 학습에 문제가 있다. 2문제, 3문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어려웠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 유형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실수 유도 문제를 이제 조금 많이 내셨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하셨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조건소, 보통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친구만 쏙 빼고 얘네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잘 빼고 골라라 라고 하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가 가능한 보기 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이제 단어 바꾸기, 단순 단어 바꾸기 문제가 있는데, 요거 틀리신 분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철 핵융합 반응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사실 규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럼 이걸 했을 때 철이 생기는구나. 이걸 너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 보다 갑자기 이거를 이게 아닌데 이걸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할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비시기의 수소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 맞는데 이 시기에는 원자가 아직 없죠.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인데 선생님 진짜 치사하게 이렇게까지 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 바꾸기 문제 안 걸리시려면 뭐 개념을 확실히 하셨어야죠. 이 시기에 원자가 없다. 이거를 딱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쉬운 내용을 출제하셨는데 부가 설명을 길게 붙여서 헷갈리게 함. 학생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 아직도 왜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시험 끝나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딱 보셨을 때 자, 사람의 간세포에는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세포막이 있대요. 사람의 간세포건 뭐건 당연히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어요. 있는데 단백질 합성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틀렸다고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시금치에서 광합성이 일어난 세포는 마이토콘드리아에 갔는데요. 모든 세포는 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이런 거는 쓸데가 없는 거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랑 마이토콘드리아가 반대작용을 하니까 이거 푸신 친구가 100점인데 물음표가 딱 찍혀있죠. 그래서 이게 둘이 반대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 모든 세포에는 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간세포와 시금치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는 모두 라이보솜 갔는데 모든 세포는 다 라이보솜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간세포가 광합성이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는 안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니까 그 세포 안에 라이보솜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기를.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국어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 살짝 헷갈렸던 문제가 아닐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개념이 확실하다면 처음 읽었을 때 살짝 이제 독해가 약한 친구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서 이렇게까지 꼬아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킬러 문제가 몇 개 있었죠.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린 편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일반적인 학습으로 대비가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 문제집 보기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 웬만한 선생님들 문제집을 뒤져도 보기가 조금 힘든 보기가 한두 개 정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나 오답률이 매우 높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보통 심화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뭔가 개념 이해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그걸로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어.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뭐 물리 계산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낼 때가 보통은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엄청 쉬운 일상적인 얘기인데 뭔가 많이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개념 확실하게 학습하시고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보기 한 2개 정도. 근데 이게 어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잘 고르고 어떤 친구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개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업 중에 뭐 꼭 적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완전 이제 TMI 그냥 부가 설명할 때 말로 하는 그런 것들까지 조금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왔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요거. 유도량 단위는 일관성 있게 표현되지 않는다. 요건데 이게 웬만한 친구들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웬만한 친구들은 잘 고르셨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우리가 유도량 단위 중에서 넓이 그러면 제곱미터 부피 그러면 세제곱미터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일반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일관성 있게 이것도 표현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 선생님이 애매하게 출제하셨죠. 이런 보기를 우리가 다른 데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요것도 웬만하면 확인할 수가 없는 보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도 빛은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입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입자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빛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빛이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입자로 물질이 이루어진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게 추론을 하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도 조금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광합성할 때 빛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광합성할 때 재료가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빛이요 이렇게 해요. 빛은 물질이 아니야. 물질로 대답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TMI들을 조금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제가 꼭 적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우리가 좀 꼼꼼히 해야만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 이건 뭐 화학단원에서도 언급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기본 내용 외우는 거 외에 조금 부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디귿이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같이 틀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디귿이 살짝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보기를 선생님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 정도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요 문제 혹시 틀리신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게 되고, 그리고 짧게 이제 문제 유형 다 말씀드렸고,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최대한 우리 꼼꼼하게 해야 되고, 기초만 우리가 잡고 가는 그거에 더해서 조금 더 샅샅이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수업은 이제 금요일 7시 반부터 10시고요. 한성여고 맞춤으로 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학교 프린트가 작년부터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프린트도 미래엔에서 나온 프린트여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학교 거보다 제가 살짝 넓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고득점 가능하기 때문에 살짝 더 넓게 하고요. 기출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보다는 저희가 이제 더 넓게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 조금 조절해서 난이도 살짝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저희가 한성이 원래 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친구들 빼고는 제가 타 학교, 어려운 학교 기출을 많이는 안 돌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 기출편을 조금 돌려가지고 좀 엄청 생소한 보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조금 돌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조금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시간 투자를 조금 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특히나 이제 중간고사 때 내가 뭐 3개 이상 틀렸다 라고 하면 이제 기말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각오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해주시고, 추가 프린트 한성이 제가 딱히 막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올해 학생들이 조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프린트를 계속 받아가요. 제가 숙제 했어? 이게 아니라 선생님 숙제 더 주세요, 숙제 더 주세요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질문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새벽에 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가능한 시간에 답변 근데 하는 겁니다. 바로바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테스트 안 보면은 우리가 또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는 계속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작년 1학기 기말에 저희 100점 3명이었었는데요. 그리고 1학기 총괄했을 때 1등급 저희 4명이었었고, 저희 수강생 대부분 1, 2등급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올해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100점은 이렇게까지 많이 못 나올 거고, 근데 등급은 어차피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등급컷 많이 내려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혹시 이제 잘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이제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고, 대신에 학생의 적극성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계속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선생님 저 숙제 이거 할 건데 몇 요일에 와서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잘 안 되고 이제 등급 너무 낮을까봐 토고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기말에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합산해서 등급 올릴 수 있게. 근데 제 생각에 2-3개선을 이미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2-3개선에 지금 걸친 친구들이 기말 1등급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열심히 해서 1등급 최대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